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곤 합니다. 긴 세월 함께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후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2세의 김종수 씨 이야기입니다. 종수 씨는 3년 전 47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생활 2년 그 시간 동안 종수 씨는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도 배우고 빨래하는 법도 익혔죠.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아내가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내고 난 후의 삶은 종수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을 차려놔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웃음소리 하나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복지관에 프로그램도 많대요. 하지만 종수 씨는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웃고 떠들면 여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딸이 강제로 아버지를 동네 공원 산책로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라도 걷기 운동 좀 하세요. 제가 한 달만 같이 나올게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였습니다. 종수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벚꽃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팠던 2년 그리고 아내를 보낸 후 1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딸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종수 씨가 앉은 벤치 옆에는 한 여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단정하게 묶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여인이 읽던 책의 페이지가 펄럭이더니 책갈피 하나가 날아와 종수 씨 발 앞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인이 얼른 일어나 책갈피를 주우려 했고 종수 씨도 동시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손이 책갈피 위에서 마주쳤죠. 제가 드릴게요. 종수 씨가 책갈피를 건네자 여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만들어준 책갈피라 소중해서요. 그 한마디에 종수 씨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구나.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종수 씨가 먼저 말을 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인의 이름은 박영희 씨, 70세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 공원에 나와 책을 읽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요. 어떤 책을 읽으세요? 요즘은 시집을 주로 봐요. 짧은 글이 좋더라고요. 긴 소설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아, 저도 그래요. 요즘은 신문도 헤드라인만 보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종수 씨는 딸이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그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그냥 산책이나 하자는 마음 반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희 씨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요. 짧은 인사를 나누다가 어느새 함께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종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영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았는데 종수 씨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종수 씨는 공원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게 됐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요. 딸이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그냥 운동해서 그런가 보다. 종수 씨는 괜히 부끄러워서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산책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종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영애 씨,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는데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영애 씨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종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부담스러웠나, 너무 빨랐나. 좋아요.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싶었어요. 영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적 이야기, 배우자와의 추억, 자식들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우리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내 커피는 꼭 타줬죠. 크림과 설탕 하나씩, 딱 내 취향대로요. 영애 씨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종수 씨도 아내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도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됐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종수 씨와 영희 씨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공원 산책을 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근처 전통시장을 함께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 이거 보세요. 참외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어머, 정말 맛있겠다. 하나 사서 같이 먹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참외를 깎아 먹으며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안 오고 전화기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요. 어느 날 저녁 종수 씨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책 보고 있었어요. 저기,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우리 조금 멀리 나가볼까요? 바닷가 쪽으로요. 바닷가요? 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경치도 좋고 조용해서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영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종수 씨가 젊었을 때 아내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적한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영애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던 곳이에요. 마지막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지만
남편이랑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 바닷가였어요. 인천 앞바다였는데 그때는 둘 다 20살이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걸었어요. 종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러는 게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았어요. 아내를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배신 같았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씨가 영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애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쁘고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영애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종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할머니가 아니라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종수 씨의 아들이 먼저 눈치챘어요.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아, 그냥 공원에서 알게 된 친구분이야. 친구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종수 씨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아들의 반대에 종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더니 딸은 걱정부터 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꾼 많아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좋은 분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엄마만 힘들어요. 두 사람은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종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 큰 어른들이고 각자 가정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 나이에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영희 씨는 종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이나 동거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었죠. 종수 씨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단호박을 사다가 쪄서 갖다 드렸고 영희 씨는 종수 씨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고 마트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장을 봤어요. 종수 씨가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영희 씨가 필요한 물건을 챙겨줬습니다. 이게 부부도 아닌데 우리 뭐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영희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부보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서로 부담 없이 좋을 때만 만나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그러게요. 이것도 나름의 사랑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종수 씨는 영희 씨 덕분에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취미였는데 아내 병수바라면서 카메라를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됐거든요. 영애 씨를 모델로 공원의 풍경을, 바다를, 하늘을 담았습니다.
영희 씨는 종수 씨 덕분에 다시 외출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미술관, 공연장에도 함께 갔습니다. 종수 씨, 이번 주말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 한대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제가 그날 점심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약속들이 두 사람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종수 씨와 영희 씨가 처음 만난 그 공원 벤치에 다시 벚꽃이 피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영희 씨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갔네요. 영희 씨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저도 그래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던 자식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밝아졌으니까요. 종수 씨의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영희 씨의 아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따뜻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새로운 만남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마음이 설레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 우리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웃으며 건강하게 누군가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고민, 혹은 따뜻한 추억,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도 따뜻하게 살아가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